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대단원 1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단원의 대단원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문제 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요. 1번씩 보기 1번씩 한번 볼게요. 1번은 2의 제곱인데 여기에 4제곱 끄니까 4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겉에 2제곱이 있죠. 그러면 따라서 2만 남는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세제곱근 루트 20을 세제곱근 루트 5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4로 이렇게 잘라줄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남는 거는 세제곱근 4가 남는다. 2번도 맞게 잘 풀어져 있죠. 세 번째, 세제곱근 루트 2 곱하기 5제곱근 2. 그러면 얘는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5분의 1제곱 하면 여기 분수의 덧셈을 해야 되죠. 그럼 따라서 2에 15분의 5 더하기 3에서 2의 15분의 8제곱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2의 15분의 1제곱이랑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쓰면 되고요. 나머지 보기 4번과 5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2에 지금 여기가 2가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3이 6해서 6분의 1제곱이 되겠죠. 맞죠? 이 6분의 1제곱은 6제곱근이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25가 5의 세제곱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5의 4분의 3제곱, 그 다음 곱하기, 여기 2 생략되어 있으니까 5의 4분의 1제곱 하면 5의 1제곱이 돼서 5가 나온다. 맞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서 2번 보겠습니다. X, Y, Z에 대해서 이렇게 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이 나오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3의 x제곱 4의 y제곱은 12분의 1의 z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t라고 치환하는 거예요. t.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여러 개가 문자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t로 치환을 하면 이때 t는 0보다 크고 t가 1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때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t랑 연결해서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각각을 한번 볼게요. 각각을 보면 일단은 3의 x제곱은 t인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 이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x분의 1의 형태를 만들어야겠죠. 그럼 양변에 x분의 1을 제곱을 해주면 t의 x분의 1 제곱이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2번, 3번도 해주면 t의 y분의 1제곱이 4, t의 z분의 1제곱, t의 z분의 1제곱이 1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각 변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t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 나오고 우변은 3 곱하기 4 곱하기 12분의 1이 돼서 1이 되겠죠. 그럼 1이면 t의 0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은 0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 유형은 선생님 여기 빨간색으로 번호 쓴 것처럼 t라고 치환하고 하나씩 하나씩 조건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면 손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a가 0보다 크고요. a의 2x제곱이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결국 이 밑에 있는 식 중에서 a의 2x제곱의 형태를 잘 만들어라. 이런 문제예요. 그럼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분모 분자에 적당한 걸 곱하거나 아니면 나누거나 뭐 기타 방법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분모 분자에 a의 x제곱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a의 2x제곱 더하기 1, a의 2x제곱 빼기 1이 나오겠죠. 그럼 a의 2x제곱은 3이니까 3 더하기 1 분의 3 빼기 1 그래서 4분의 2, 2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겠죠. 그 다음 2번 보시면요. 2번은 세제곱, 3x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모 분자에다 a의 x제곱을 한번 곱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a의 4x제곱 a의 4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 a의 4x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a의 2x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a의 2x제곱의 마이너스 x 1제곱이죠. 즉 뭐냐면 a의 2x제곱의 n제곱이고요. 더하기 a의 2x제곱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고 얘는 a의 2x제곱의 제곱 빼기 a의 2x제곱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대입해주면 9 더하기 3분의 1, 9 빼기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3분의 28, 3분의 26 따라서 약분하면 14분의 13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도 형태만 여러분이 잘 바꿔주시면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럼 넘어가서 4번 보겠습니다. 4번 두 실수 A, B가 2의 A제곱은 3, 5의 B제곱은 2를 만족시킨대요. 이때 밑에 있는 이 로그 값을 A와 B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이 조건에서 여러분 찾아내야 되는 게 우리가 로그를 A와 B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지수꼴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로그꼴로 좀 바꿔줘야 돼요. A는 로그 2의 3, B는 로그 5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A와 B를 세팅을 해놓고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보시면 이런 종류의 문제는 대부분 밑변환 공식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밑변환 공식에서는 우리 밑을 어떤 걸로 설정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A와 B를 나타낼 때 밑이 2 또는 5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밑변환을 할 때 밑이 2거나 5인 걸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3이 있으니까 여기 진수에 3이 있으니까 선생님은 이 A를 쓰기 위해서 밑을 2로 설정해서 해볼게요. 그러면 밑이 2에 5, 그 다음에는 로그 2에 3이 되겠죠. 근데 선생님 여기 로그 5에 2는 있는데 로그 2에 5는 모르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밑변환 공식에서 그거 배웠어요. 역수를 취하면 뭐가 된다? 로그 2에 5가 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따라서 우리 손쉽게 할 수 있어요. b분의 1분의 a가 돼서 얘는 a, b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 2번 보시면요. 얘는 지금 25분의 4, 로그 3의 25분의 4인데 밑을 얘도 한번 2로 놔볼게요. 2. 2로 놔보면 로그 2의 3분의 로그 2의 25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로그 2의 4 빼기 로그 2의 25, 그 다음에 로그 2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2 빼기 2 로그 2의 5, 그 다음에 로그 2의 3. 그럼 A와 B로 나타내면 A분의 2 빼기 2 곱하기 여기 B분의 1이죠. B분의 1. 그럼 위아래 B를 곱해주면 AB분의 2B 빼기 2가 된다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 문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밑변환 공식 잘 하고 A와 B를 이렇게 잘 나타내주면 돼요. 그리고 밑이랑 진수 바뀌면 역수가 된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 보시면 이제 계산 문제인데요. 1번부터 그냥 한번 계산해 보면 로그 2의 제곱이니까 약분돼서 2의 2분의 3제곱이 되고
그 다음 곱하기 2에 2분의 5제곱이 되죠. 여기에 2분의 1제곱. 그럼 여기서 2분의 1제곱이 각자 이제 들어가 주면 로그 2에 4분의 3제곱, 그 다음 곱하기 2에 4분의 5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로그 2에 4분의 8제곱이니까 2가 되고 따라서 2다 이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볼게요. 밑에 있는 문제는 이렇게 우리 로그 계산을 할 때 앞에 로그 앞에 있는 붙는 개수가 있잖아요. 개수가 만약에 다르면 이걸 합칠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때 로그 앞에 있는 개수를 다 뒤에 진수의 지수로 끌어올려 줘야 돼요. 다 끌어올려 주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일단은 로그 루트 10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끌게요. 더하기 로그 10에 얘는 3분의 2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거 빼기도 위로 끌어올릴게요. 더하기 로그 10에 마이너스 3제곱에 루트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 마이너스 1제곱 들어 올릴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합쳐주면 로그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볼게요. 그 다음 곱하기 10의 3분의 2제곱, 그 다음 곱하기 얘는 10의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 2분의 3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2분의 3, 그러면 따라서 얘는 6으로 통분하면 마6 풀 4, 그 다음에 풀 9, 따라서 7, 6분의 7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 x의 범위가 10에서 100 사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루트 x와 로그 x 제곱의 차이가 정수다. 로그 x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일단은 x의 범위가 나와 있으면 로그 x의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 x의 범위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로그 100, 그럼 로그 10, 그럼 로그 10이라는 건 1이고, 그럼 1 로그 x는 따라서 여기 1과 2 사이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조건, 여기 있는 여기 차가 정수래요. 근데 이제 로그 x 값이 1에서 2 사이인데 루트 x보다는 x 제곱이 더 크겠죠. 앞에 2가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따라서 그냥 로그 x의 제곱 빼기 로그 루트 x라고 쓸게요. 원래는 차이가 정수니까 절대값 붙여줘야 되는데 선생님은 x 제곱이 더 크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정수다. 그럼 이거 정리해보면 2 로그 x 빼기 2분의 1 로그 x예요. 따라서 2분의 3 로그 x인데 얘가 정수래. 여기까지 우리가 정수라는 조건을 찾았는데 우리 위에서 요 로그 x의 범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2분의 3 로그 x의 범위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 2분의 3 곱하기 2가 될 거고 얘는 2분의 3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1.5보다 크고 2분의 3 로그 x가 그 다음 3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정수래. 그러면 이 중에 1.5와 3 사이에 있는 정수는 1.5, 2, 3은 안 되고 그 2밖에 없죠. 그럼 따라서 2분의 3의 로그 x가 2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로그 x는 3분의 4 이렇게 답을 내려주면 되겠어요. 7번 보겠습니다. 7번.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이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겁먹고 어려워하는데 절대값 함수도 여러분 구간을 잘 나누는 게 핵심이에요. 그 구간을 나눠서 그래프를 그 구간에 맞춰서 그려주기만 하면 돼요. 물론 뭐 접어 올리고 하는 여러 가지 스킬들도 있지만 선생님은 오늘 기본적으로 구간을 나눠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 구간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한데 여기 절대값 x 플러스 1이 있잖아요. 그럼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에 나올 때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2의 y는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가 돼요. 그다음 두 번째, x 플러스 1이 만약에 0보다 작다.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하면 y는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x는 이 1이라는 경계가 있는 거죠.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양쪽에 다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쪽부터 먼저 보면 일단 점을 몇 개 찍으면서 그래프를 그리면 쉬워요. 0,4를 지나죠. 그 다음에 얘가 밑에 그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이 이 밑에 있잖아요. 밑에. 그래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 치역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지금 여기선 치역이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점근선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 y는 2.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음. 근데 이제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여야 되니까 일단은 그려놓고 나중에 따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같은 경우에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예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x에 0 들어가면 2 플러스 2분의 1 여기 이렇게 지나고 따라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어떤 점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어떤 점에서 만나요.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쌤 보라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실제로 이 영역은 여기서 이렇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보라색만 봐야 돼요. 보라색. 음. 그럼 이제 여기서 y는 k와 만나지 않는데요. 그 y는 k는 뭔지 모르겠지만 대충 y는 k가 어디 있다고 해봐요. 그럼 얘가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만나지 않는데요. 지금 이 보라색 그래프와 만나지 않으려면 여기 있는 이 교점을 찾아서 교점보다 k가 작으면 되겠죠. 교점의 y좌표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럼 교점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교점은 지금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들어가면 0이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면 0이 되니까 둘 다 3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여기가 교점이죠. 그러면 따라서 k라는 것은 3보다 작다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가 나오면 안 되는 게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만약에 작거나 같으려면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k가 3이 될 때 만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k가 3보다 작다라고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8번입니다. 8번 볼게요. 8번에서 지금 뭐 옳은 것은 고르는 건데 지금 그래프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어야 이런 문제에서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y축, x축. 일단은 x는 1, x는 1을 표시해야 돼요. x는 1. x는 1 이거를 표시하고 정의역은 1보다 작아야겠죠. 크면 여기서 진수 조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역이 1보다 작아야 된다. 그 다음 치역은 y가 2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선 치역이 실수 전체죠. 그 다음에 점근선은 x는 1이다. 맞죠 이거는. 그 다음에 0,3을 지난다. 0 넣으면 0,2를 지나죠. 그 다음에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아니죠. 얘는 이렇게 0,2를 지나면서 감소하는 친구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감소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번.
9번 보시면 A, B 값 구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일단은 평행 이동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기 때문에 지금 A 값은 손쉽게 계산 없이 구할 수가 있어요. A는 3이 되겠죠. X 플러스 3이라고 하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간 방정식이 되기 때문이죠. 다음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0,3을 지나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3의 플러스 B에다가 0,3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3은 로그 3의 3 플러스 B. 따라서 B는 2가 되겠죠. 그러면 A는 3, B는 2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10번 가겠습니다. 10번. 10번 보시면 이제 지수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1번부터 보면 3의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지금 분모에 있는 거 그냥 바로 마이너스로 얘기할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러면 얘가 3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9니까. 그러면 따라서 지수끼리,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2가 되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따라서 x 빼기 1의 제곱은 0이니까 x는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선생님이 2번 문제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풀기 위해서 1번 문제 풀이를 좀 위로 옮길게요. 이렇게. 그럼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번 문제는 로그 부등식이고 일단은 밑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면 밑조건 확인하기 전에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로그의 개수가 서로 다르면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2를 위로 올려주면 로그 3분의 1의 x 빼기 4의 2제곱 로그 3분의 1의 x 빼기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진수 조건과 미 조건인데요. 여기서는 일단 밑은 숫자로 나와 있고 진수가 지금 문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수 조건을 먼저 확인을 할게요. 진수 조건 확인하면 x 빼기 4가 근데 확인하실 때 이렇게 변형한 거 말고 원래 거를 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원래 거 가지고 확인하면 x 빼기 4가 0보다 커야 되고 이고 x 빼기 2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따라서 x는 4보다 커야 된다가 나오죠. 그럼 두 번째, 이제 밑이 3분의 1이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러면 따라서 x 빼기 4의 제곱이 작다 x 빼기 2보다. 그럼 정리해주면 x제곱 빼기 8x 플러스 16 x 빼기 2. 그럼 따라서 x제곱 빼기 9x 더하기 18은 0보다 작다. 그럼 x 빼기 6, x 빼기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결론은 x는 3과 6 사이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지금 3과 6 사이다와 x는 4보다 크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거. 즉 1과 2에 의해서 x는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 진수 조건 놓쳐가지고 틀리는 경우 많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돼요. 11번으로 갑니다. 11번 보시면 1024분의 1의 n분의 1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n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나와 있는데요. 일단 10의 20, 1024는 2의 10제곱이에요. 2의 마이너스 10제곱의 n분의 1이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n분의 10제곱이 되겠죠. 근데 얘가 자연수가 된대. 자연수가 되려면 마이너스 n분의 10이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럼 따라서 n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면 되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숫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얘는 딱 보고 이 자연수가 된다의 그 느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이런 종류의 유형들을 좀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12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음. 일단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보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번에서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x 제곱 빼기 10x 플러스 2는 0. 이걸 풀라는 게 아니라 두 분이 주어졌어요. 알파가 만약에 로그 A, 그 다음 베타가 로그 B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0, 알파 베타는 2라는 조건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로그 A의 B, 로그 A의 B, 로그 B의 A 요건데 얘는 로그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A분의 로그 B, 로그 B분의 로그 A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로그 A와 로그 B를 알파 베타로 좀 표현을 해보면 얘는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예요. 그럼 따라서 알파 베타분의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음. 이 유형 자체는 지금 잠깐 로그를 건너왔지만 그냥 한 90%는 근과 계수의 관계,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던 문제 유형과 거의 동일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그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가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학년 때 배운 거? 음.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알파 베타랑 알파 더하기 베타를 대입해 주면 돼요. 그럼 2분의 10의 제곱 빼기 4. 그러면 96, 48.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13번으로 갑니다. 13번도 이제 그래프 그리고 정의역에 따라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요.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는 최대 최소가 나오면 굉장히 여러분 땡큐 하면서 문제 풀어야 돼. 왜냐하면 단순하게 증가하거나 단순하게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 값은 그냥 정의역의 값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손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프도 안 그려도 될 때도 많아요. 이런 문제 유형에서. 그럼 일단은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그리고 지금 2분의 1에 1 빼기 x제곱 이렇게 좀 조잡하게 식이 나와 있는데 이걸 좀 깔끔하게 바꿔주면 2의 x 빼기 1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일단은 점근선이 x는 3이에요. y는 3. 그 다음에 x가 1일 때 4. 어, 1일 때 4. 그쵸, 1일 때 4. 아무튼 요렇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증가하는 그래프인데요. 그러면 지금 최대 최소는 마이너스 1에서 3이라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3이면 당연히 최소값은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은 3에서 나오겠죠. 그럼 이 그래프로 확인을 하고 우리가 최대값은 x가 3일 때 최대값이 나오죠. 최대값 m이라고 할게요. m은 3을 대입을 해주면 여기다 대입할게요. x는 3을. 그러면 2의 제곱 플러스 3. 그러면 4랑 3 더하니까 7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x는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m은 대입해주면 2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3.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얘는 4분의 13이 되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그냥 딱 보고 너무 복잡해 보여서 포기할 거예요 하는 친구들도 선생님 가끔 보는데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생긴 거만 어렵게 생긴 거지 해보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럼 14번에 먼저 이 조건 fx가 어떻게 생긴 친구인지부터 보면 로그 2에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4가 되겠죠. 눈치가 좀 빠른 친구들은 아 얘네가 뭔가 없애주려고 이렇게 1 차이 나는 분모 분자가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 F1부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F1 해서 Fn까지 더해보면 F1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의 4분의 5, 그 다음 더하기 로그 2의 5분의 6 해서 로그 2의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로그에서 덧셈은 곱셈이 되기 때문에 합치면서 곱셈이 되죠. 그럼 따라서 로그 2에 4분의 5 곱하기 5분의 6 곱하기 해서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따라서 5, 5, 6, 6 해서 n 플러스 3, n 플러스 3 이렇게 다 없어지겠죠. 그럼 남는 것만 좀 따져보면 남는 거는 로그 2의 4분의 n 플러스 4예요. 근데 이 값이 지금 3이라고 했는데 3이라는 게 그냥 4분의 n 플러스 4랑 같다라고 두면 안 되고, 여기서 여러분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로그 2의 3제곱이라는 거예요. 3이. 왜냐하면 방정식 할 때 분명히 같은 밑을 가진 로그끼리, 개수가 똑같고 같은 밑을 가진 로그끼리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거를 까먹고 안 바꾸면 오답 발생이 어, 오답이 바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제 4분의 n 플러스 4는 그래서 2의 3제곱은 8이죠. 이렇게 되죠. 그럼 n 플러스 4가 32가 되고 n은 28.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어요. 마지막 문제인가요? 15번? 아니 16번까지 있구나. 15번 보겠습니다. 15번. 15번 보시면 이제 로그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로그 함수에서 단순히 그 정의역이 그냥 밑이 이제 3이니까 증가하는 함수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니까 당연히 정의역이 크면 최대값이 나오겠죠. 근데 그 정의역이 크면에서 그 진수에 있는 식 자체가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복잡해도 어차피 그 식에서 최대값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이런 유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보면 y는 로그 3에 x 빼기 1, 그 다음에 7 빼기 x 이렇게 한 번에 합칠 수가 있죠. 그럼 일단 1번 진수 조건부터 먼저 체크할게요. 진수 조건은 여기 위에서 찾아주면 x 빼기 1이 0보다 크고 이고 7 빼기 x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따라서 x는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가 나오죠. 이게 진수 조건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밑이라는 게 지금 3이에요. 3이 1보다 크므로 그래서 얘는 증가한다고요. 그럼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해줄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이 식 있죠. 진수에 있는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y는 x 빼기 1, 7 빼기 x의 최대값 요거를 찾아줘야지 우리가 원래 함수의 최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여기서 이 2차 함수는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면 1과 7 이렇게 하고 위로 블록이에요. 이렇게 x, y, 0 이렇게 나오죠. 그럼 지금 2차 함수기 때문에 뭘 기준으로 대칭했냐면 얘가 여기 가운데 1과 7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4란 말이죠. x는 4. 여기를 가지고 대칭이기 때문에 결국 4일 때 여기 최고점이 있을 거라는 거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x가 4일 때 바로 원래 함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로그 3에 3 곱하기 3이 돼요. 그럼 따라서 2가 된다. 그래서 따라서 최대값 m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좋아요. 그럼 16번 가겠습니다. 16번. 글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글은 좀 대충 읽어도 되는데 여러분 딱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식.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조건들. 거리가 지구까지 거리가 x파섹이고 겉보기 등급이 m, 절대 등급이 m, 라지 m. 이때 겉보기 등급이 4, 절대 등급 마이너스 5인 거리
몇 파색인지 구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일단은 주어진 거를 문자로 좀 바꿔주세요. 기호로. 스몰 m이 겉보기 등급인데 얘가 4라 그랬고요. 라지 m이 절대 등급인데 마이너스 5라 그랬어요. 그럼 이때 m 빼기 m은 5 로그 x 빼기 5잖아요. 그럼 스몰 m, 라지 m 알면 x는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따라서 4 빼기 5는 5 로그 x 빼기 5. 그럼 5 로그 x는 14가 돼요. 그럼 따라서 로그 x는 5분의 14. 선생님, 근데 이거 몇 파색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요 라고 막힌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선생님이 그 전에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는데 이 5분의 14라는 거를 정수와 소수 부분으로 좀 쪼개봐야 돼요. 정수와 소수 부분을 쪼개면 2 더하기 5분의 4가 된단 말이지. 그럼 얘는 2 더하기 0.8이에요. 근데 이 조건을 겐지 준 게 아니지. 0.8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이 로그에서 이 값을 어떤 대입해 가지고 답을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0.8 해가지고 이 로그 6.0, 6.31을 대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0.8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2 더하기 로그 6.31로 봐야 돼요.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2까지 합쳐주면 로그 2가 지금 10의 제곱이니까 631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x는 631 파색이다 하고 우리가 해설을 하면 되겠어요. 자, 선생님이랑 대단원 문제 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시험 대비하실 때 이 대단원 문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 지금 해설한 거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주말에도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을 선생님 응원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